교도소 생활하면서 한 교도소에서만 했어? 아니요,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지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돼가지고 사건마다 또 다르거든요. 힘들지 않아? 막 거친 사람들 있고 막. 네, 거친 사람들도 있고 뭐 소위 말하는 검다 애들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자기 진작 살기 바빠가지고 웬만해서 터치 안 하거든요. 본인 루틴을 깨버리지 않는 한 그러면 각자 생활하는 거야 그냥 다? 신경 안 쓰고? 근데 거의 각자 생활하는데 이제 뭐 한 방에 있다 보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또 막 얘기하고 바깥에 얘기, 사회 얘기하고 한 방에 몇 명씩 있어? 방에 많게는 13명 13명? 네. 그 평소가 몇 명인데 13명이 들어가? 사무실만한 크기 거기서 먹고 자고 13명이 한다고? 네 먹고 자고 그 안에 화장실까지 다 있고 거의 이제 칼잠 자야 되는 옆으로 누워서 칼잠? 네. 옆으로? 네. 사고네? 네. 교도소는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니까 찬물로 씻게 되거든요. 겨울에도? 네. 생찬물? 네. 그거 얼음 그냥 뭐 지하수로 어? 지하수로 씻어요. 미친냐 진짜 한겨울에? 이게 진짜라고? 너네 그럼 샤워를 안 해? 샤워하죠. 그 물로 하죠. 너 지하수로 한겨울에 샤워해봤어? 예. 오 진짜? 예. 그래서 이제 페트병에다가 미리 물을 받아놓고 하루 전에 받아놓고 바닥에 뒀다가 그 다음날 그 물 갖고 들어가서 씻고 그것도 차가운 물이지. 그것도 차갑긴 차갑죠. 그래도 그 지하수 물보다는 따뜻하니까 야 그럼 만약에 추위를 못 참아 뭐안 씻어 그래도 돼?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죠. 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방에서 냄새가 나니까 생각보다 이게 또 되게 청결에 예민하고 방 사람들 자체가 무조건 하루에 한 번 무조건 씻어야 되고 샤워를? 네. 야 그러다가 객사하는 거 아니야? 한겨울에 너무 차가운 물 뭐 나오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도소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 명 죽었다고 찬물로 샤워하다가 찬물로 샤워하다가 오히려 일반인 웬만한 분들도 그냥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데 한겨울에 지하수로 어떻게 샤워해? 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 머리 진짜 깨져요. 근데 지하수로 한겨울에 씻는 건 좀 지옥 아니냐고? 뭐 지옥일 때 몇 번 씻다 보면 그럼 이 잠자리 있잖아 네. 거기 따뜻해? 네, 보일러 들어와? 네 엄청 뜨거워요. 거기도 엄청 뜨거워? 네. 여름에도 덥고 겨울에도 더워요. 여름에 왜 뜨거워? 여름은 뭐 에어컨 그런 거 없이 지내니까 덥고 그 12명이 잤는데 진짜 에어컨 없어? 네, 선풍기야? 네, 오리지널? 네. 선풍기에다가 이제 부채 나눠주고 너는 겨울이 힘들어? 여름이 힘들어? 여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씻을 땐 여름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씻을 때는 여름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하도 그렇게 계속 씻다 보니까 아예 물을 단수시켜버려요. 단수? 네. 아 근데 쉽지 않다. 특이사항 없었고? 뭐 특이사항은 나중에 또 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또 있어? 네. 이게 또 풀면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 많아? 네. 다음에 꼭 풀어줘라. 네. 재미난 얘기 있으면.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가 중요하잖아. 네. 100번 말하면 뭐해? 잘하겠다 반성한다 하면 뭐해? 맞아요. 행동이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게 답인 거고 답이 나오잖아. 네. 100마디 말보다 행동이 제일 중요한 거야. 말은 누구나 연습하면 휘어찬란하게 할 수 있어. 근데 행동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털보카 직원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딜러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면접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추후에 사적으로도 그렇고 형은 일이 많든 없든 잘 되든 안 되든 손님이 적어도 믿고 방문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야? 항상 그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만큼은 네. 완벽하고 꼼꼼하게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믿고 또 오시고 하는 거야. 그러면 유빈이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서 임하겠는가? 저도 이제 그동안 지은 죄들 반성한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열심히 봐드릴 수 있는 딜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나 반성한다, 사죄드린다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어. 맞지?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돼도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도 네. 추후에 행동에서 그게 안 느껴지면 다 안 믿을 거야. 시청자들이.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건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 시간이 약이야. 네. 시간이 약인데 그 안에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네. 끊임없이 알아야 돼. 알았지? 알겠습니다. 자신 있어?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너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알았어.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딱 하고 마무리하자. 그동안 제가 지은 죄들이 많지만 반성하면서 사죄한다는 마음으로 털보 형님만큼 꼼꼼하고 세세하게 잘 봐드릴 수 있는 딜러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교도소에서는 담배를 피다가 걸려서 병기물을 내리면서 핀다고? 네. 그럼 이 라이터가 있어? 라이터는 없죠. 그럼 뭘로 펴?
야 그때 우리 딱 교도소 썰 얘기할 때 너가 나중에 추후에 얘기해준다 그랬잖아. 뭐 재미난 거 없어? 교도소 썰을 풀려고 하면은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오 자신감. 네.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교도소 얘기들이 많아. 그쵸. 그렇지. 진짜 그 교도소 생활이 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그래? 웬만해서는 드라마랑 비슷하진 않아요. 비슷하진 않아? 네. 거의 조금 드라마랑 과장된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컨셉 그런 자체가 있어서 드라마랑 많이 달라요. 그러면 그 많은 드라마의 뻥 교도소 얘기 중에 네. 그나마 비슷하다 그러면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아무래도 슬기로운 깜빵 생활 그 드라마가 그나마 제일 비슷하게 묘사를 했어요. 아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교도소 같은 거 보면 짬밥 좀 되고 재력가야. 네.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네. 실제로도 그런 게 있어? 뭐 실제로 저희 교도소에서는 그런 썰이 돌았어요. 이제 썰은 돌았는데 아무도 확인을 해본 적은 없는,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이제 그리고 교도소에서 담배 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정부 교도소에 있었는데 그 교도소에서는 담배를 피다가 걸려서 이제 추가권 뜨고 징벌방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필 수 있긴 있나 보네. 네, 이게 어떻게 피는 거냐면 교도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따로 재판 다 끝나고 노역을 하는 사람이랑 아니면 이제 혼자 지원을 해서 출력이라고 해요. 저희 일 나가는 거. 출력을 나가서 하는 사람 중에 보안과 사소라고 있어요. 이제 사동 청소부의 줄임말인데 보안과 사소들은 이제 재판이 막 끝나고 들어온 사회인들, 구속된 사회인들, 그 사람들 짐을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 짐에서 이제 담배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몰래 빼돌려서 피다가 걸린 사실이 있었죠. 그럼 사소는 일반인이야 징역이냐? 징역 같은 죄수예요. 아, 같은 죄수야? 같은 죄수끼리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교도소 내에서. 그럼 그거를 갖다 주고 네. 죄수들을 피게 하는 거야? 야 근데 교도소 방 안에서 펴 그러면 담배를? 거의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변기물 내리면서 피죠. 변기물을 내리면서 핀다고? 네. 왜? 환기시킨다고. 그럼 환기가 돼? 뭐 실제로 안 펴봐서 모르겠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환기시키려고 이제 변기를 어떻게 내리냐면 공중화장실 같은 데 보면 레버로 내리는 데 있잖아요. 레버로 내리는 거를 계속 눌러놓는 거예요. 페트병이나 그런 걸로 고정을 시켜서. 그러면 변기물은 계속 하루 종일 내려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환기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 연기를 밑으로 뱉고? 네, 변기 쪽으로 그게 빠져나가? 빠져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또 몰랐네. 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네, 전 실제로 넌 보고 펴본 적은 없고? 네. 아 그게 어느 정도 짬밥이 되고 능력이 돼야지 필 수 있는 거구나. 그 이제 담배 피는 것도 조금 보안과 그 사동 소지하고 친하거나 진짜 그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이거 줘도 만세를 안 치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거죠. 아 소지. 아 소지는 내가 잘 알지. 이 소지가 지금 사소로 바뀌었어요. 아 똑같은 건데 명칭이 바뀐 거라고? 명칭이 바뀐 거죠. 그럼 이 나이터가 있어? 라이터는 없죠. 그럼 뭐로 펴? 어떻게 네. 물을 부셔? 전동 면도기 있잖아요. 전기면도기? 네. 그 안에 건전지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유팩이나 우유팩? 네. 우유팩 같은 걸 찢으면 안에 은박지 있거든요. 멸균된 상태의 우유여가지고 안에 은박지를 뜯어가지고 그걸로 불 내서 불을 만들 수 있어? 네. 아 진짜? 네. 우유팩 안에 은박지가 있나? 네. 멸균 우유들은 멸균된 팩 우유들은 은박지가 안에서 휘어져 있어. 있어? 네가 에디슨이야? 너 그런 걸로 펴봤어? 저 담배 펴본 적 없습니다. 아 이 짬밥이 안 되는구만. 구석에서 이제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도박? 네. 뭔 도박? 전달이 이제 방으로 오게 된다. 피의자가 왜 필요해? 교도소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까. 야 만약에 싸우면은 막 치고받고 싸우고 네. 이런 거는 사고네? 있긴 있나 보네. 저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은 저희 말로 징역이 깨진다고 해서 추가권 뜨는 거죠. 원래 살고 있는 징역에 추가로 해서 몇 개월을 더 살아야 될 수도 있게 되니까. 아 그 안에서 또 추가가 돼? 네, 무조건 형사권으로 넘어가요. 큰맘 먹고 써야 되네. 야 근데 만약에 너는 나이가 어렸어.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한 방에. 나이가 막 다양하지 않아? 엄청 다양해요. 그럼 어르신은 어떻게 대우를 해드려? 거의 대우를 해드리죠. 저희는 대우를 해드리는데 이제 뭐 자기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은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도 있어? 네,
어쨌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저희가 아예 한동안 안 해? 땡을 까버리죠. 그 방 안에도 짬밥이 있잖아. 건달이가 제일 1등이야? 건달이 없는 방은 그냥 방에 온 순서대로 짬을 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순서에 있다가도 건달이 이제 방으로 오게 된다. 웬만큼 건달은 자리를 내달라고 하고 그 방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건달들은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많을 거고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장이 돼. 그럼 편하게 생활을 하는 거야? 네, 뭐가 틀려? 사소들이 챙겨주는 게 많아요. 뭘 챙겨주는 거야? 이제 뭐 교도소에 반입이 안 되는 비닐 장갑, 비닐 장갑? 비닐 장갑이 왜 필요해? 교도소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까 방 안에서. 뭘로 만들어? 그걸 어떻게 만들어 먹어? 이제 그거는 구매 물품이라고 그 안에서 이제 먹을 거나 뭐 생필품 뭐 아니면 옷들 이런 거를 주문을 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일단 조미료들인 고추장, 간장, 참기름 이런 걸 다 파니까 그 안에서 파는 소세지, 참치, 뭐 라면 이런 걸로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아니면 먹고 싶을 때 막 해먹는 네, 거야? 먹고 싶을 때 막 해먹어요. 그건 아무 말 안 해? 이제 교도관한테 걸리면은 그냥 한마디 하고 끝이에요. 그럼 그 교도소 안에서는 돈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1등 아니야? 그게 제일 편하다는데? 네, 돈을 진짜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돈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돈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 이제 저희가 사주는데 이게 공짜로 사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방에서 봉사를 해라. 뭔 봉사? 이제 방 청소하는 거나 화장실 청소나 설거지 그런 거를 전담으로 맡겨놓는 거죠. 아, 몸으로 때워라? 네, 몸으로 때워라 이거죠. 그 대신 우리가 필요한 건 사주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먹어주는 네. 거구나. 그리고 이제 9시에는 취침한다고 이제 불을 아예 끄진 않아요. 살짝만 줄이는 정도인데 구석에서 이제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도박? 네. 뭔 도박? 그 안에서 A4 용지를 팔아요. A4 용지랑 풀이랑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죠. 어떻게 만들어? 그려가지고. 그려서? 네. 그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도박을 하는 거죠. 돈이 없는데 뭘로 해? 이제 교도소에는 우표라는 게 있는데 우표가 곧 돈이에요. 왜? 저희 말로 수발이 업체라고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일정 수수료 떼고 팔 수도 있고. 수발이 업체? 네. 그건 뭐야? 사회에서 수발이를 못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돈을 지불을 하면은 뭐 필요한 책이나 사진 그런 거 넣어주는 사람들이 업체예요. 업체. 그런 것도 있어? 네. 그걸 우표로 줘? 네, 우표로 거의 결제를 많이 해요. 아, 우표가 그 안에서는 현금이다? 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은 뭐야? 구치소는 거의 아파트 형식이에요. 어? 아파트 형식이라고. 아파트? 네, 건물이 되게 높고 이제 방도 조금 더 작아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고,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결수들이 많아요. 미결이라는 게 재판 진행 중인 사람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 2심 준비하거나 많게는 3심 준비하는 사람들. 확정이 안 난 사람들. 형이 확정 안 난 사람들은 거의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고. 구치소가 빡세? 교도소가 빡세? 구치소가 살기는 좀 힘들죠. 왜? 일단 방도 좁고 약간 규율이 좀 빡세요. 규율이 빡세다고? 네. 구치소? 교도소는 약간 교도관들이 살짝 풀어주는 면이 있는데 구치소는 교도관들이 조금 약간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구치소는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 구치소에서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요. 어떤 사고가 나? 구치소는 또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 사람들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예민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뭐 누가 떠든다고 성질내는 사람도 있고 구치소가 좀 더 살기가 힘들죠. 야, 그럼 만약에 작은 평수라 그랬잖아. 네. 그 작은 평수에 그러면 똑같은 인원이 들어가는 거야? 네, 구치소도 제가 수원구치소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11명, 12명. 더 작은 평수에? 네. 그럼 어떻게 사? 거의 테트리스 하듯이. 영치금이 있잖아. 네, 영치금으로 먹을 거나 생필품을 사야 돼. 이건 어떻게 사? 그거를 내가 사고 이제 싶다고 사는 거야? 아니 사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먹을 거 사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 생필품도 사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들어오는 책 그런 것도 2주에 한 번씩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아, 사고 싶다고 막 사는 게 아니구나. 네, 돈이 막 있어도. 산다고 돈이 많아도 다 똑같이 구매일에 정해져서. 야, 그 영치금이 1인당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일단은 생필품은 구매 한도가 없어요. 구매 한도가 없다고? 네, 수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나치 같은 거는 3벌까지 구매가 되고. 아, 옷도 제한이 있어? 네, 옷, 신발, 그다음 팬티, 반바지 이런 거. 생필품 중에 넌 뭘 제일 많이 썼어? 생필품도 이제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 제일 많이 시켰어요. 뭐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네. 거기 그런 게 있다고? 예, 세탁 세제, 빨래 비누, 세수 비누 구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궁금한 거. 사회에서 고위층이라든지
네. 뭐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네. 독방이라든지 막 무슨 이게 교도소 같지도 않은 막 침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이러면 그런 방을 갈 수가 있어? 근데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교도소 안에서도 그런 썰은 되게 돌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독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있죠. 일반 독거실이라고 독방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건 실제인가 보네. 네. 돈이 있고 그거를 힘이 실제로 있으면 이제 따로 대우는 조금 해주는 것 같아요. 교도관들. 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 명차 색이 틀리잖아. 흰색은 뭐야? 일반인이야? 일반 수용자. 그러면 빨간색은 살인자야. 네, 사형수. 노란색은 건달이지. 건달이거나 이제 관시찰이라고 해가지고 관 안에서 사고나 말썽을 많이 피운 사람. 일반 수용자인데도 노란색 시차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흰색으로 들어갔는데 사고 많이 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 네. 근데 진짜? 그렇다고 해서 막 건달 대우를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어차피 교도소 안에서는 호다 따면은 다 나오니까. 그 막 뻥 치는 애들도 많지. 그런 애들 많죠. 뻥인데 걸리는 애들 많고. 네. 파란색은 장풍 쏘는 애들이지. 네네, 마약범. 걔네랑도 일반인이랑 같이 써? 아니면 따로 써? 마약수들은 분리 생활을 해요. 마약수들끼리 묶어서 생활하고. 한 방에? 네. 다 마약. 네. 그럼 그 사고 안 나? 사고는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밤만 되면 소리 지르고 왜? 약 먹고서 정신과 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도소 안에서? 네. 그 약 먹고 이제 막 약에 취해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하는 사람들은 많죠. 아 그러면 마약 범들은 네. 자기네들끼리만 따로 써? 네. 일반인들이랑 섞어서 안 하고? 네. 그래서 마약수들은 방을 되게 넓게 써요. 저희는 이제 12명, 13명 이렇게 쓰는데 마약수들은 뭐 7명, 되게 8명. 좋네? 사형수들은? 저도 들은 거지만 사형수들은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가지고 독방에 혼자서 지내게 한다 하더라고요. 야 범죄로 들어갔어. 네. 근데 사기범들이 많아. 네. 그러면 이 사기 수법을 공유하면서 더 박사가 돼서 나오는 애들도 있던데? 그렇죠. 진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변호사, 검사 진짜 한 명은 나와요. 어? 변호사, 검사 돼서 나와요. 왜냐면은 본인 사건 말고도 여러 다양한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 법에 대한 지식이 쌓일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거기 있다 보면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몇 년형이 나올 것 같고 뭐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고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도 많이 그런 걸 보고 네. 겪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 진짜 한 10억을 준대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오, 교도소를 쉽게 생각하고 범죄를 꿈꾸고 한탕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일침 한번 날려주시고 마무리합시다. 교도소가 쉽고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불지옥이 될 테니 쉽게 생각하시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회에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 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불량 NG. 우리 빈이가 네, 한때 좀 안 좋은 길을 걸었잖아. 맞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털복과 구독자분들에게 네. 또는 털복과 구독자분들 주위 분들이 계실 거야. 이런 작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이 정보를 듣고 말리시라고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작업대출 수법 중에 전세 작업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 작업대출이란 명의장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를 형성하여 그 집을 실제로 계약하는 것처럼 서류상 조작을 하고 은행에 직접 가서 대출을 받는 수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명의장업자는 평균 6대4로 돈을 나눠 가지는데 이 대출은 제가 실제로 한 작업대출은 아니지만 주변 업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법은 뭐가 있어? 다음 수법으로는 중고차 작업대출이 있는데요. 중고차 작업대출은 흔히 아시는 중고차 캐피탈이나 할부를 최대한으로 끌어서 비싼 차를 구매하게 한 뒤에 그 차량으로 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입니다. 또는 차량 담보대출이 안 된다면 개인 렌트를 돌려서 수익을 만들게 하는 수법입니다. 그럼 중고차는 거의 뭐 DB 작업이네? 네, 일명 DB 작업이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또 있어? 흔히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대출이 있는데요.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열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 조작을 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는 수법입니다.
다음 수법도 있어? 다음 수법으로는 이제 마지막 수법인데 제가 자주 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직장인 작업 대출인데 명의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무직인 상황에서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4대 보험과 급여 통장을 만들어 서류 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입니다. 이거 잠깐 들어도 엄청 많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법이 있는데 네네. 이런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지원자분들이 많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직장은 다니고 있지 않은데 돈은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들어도 엄청 많네. 근데 어쨌건 이 작업 대출은 되게 나쁜 거잖아. 네, 그럼 작업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야. 네 맞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드려. 작업대출은 결국에 빚입니다. 작업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 점수도 하락될 뿐더러 나중에 회복시키기도 많이 힘들어져요. 또한 대출을 받는 것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작업대출 업자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비니가 짧게나마 팩트적으로 작업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작업 대출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돈이 급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1금융권 이런 안전한 곳을 대출을 알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나, 네, 많은 작업 대출이 있잖아. 이 중에 너의 가장 주특기는 뭐였어?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수법은 이제 무직자를 직장인 대출 받게끔 하는 수법이었어요. 무직자를 직장인으로. 네, 그 수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한번 밝혀줘봐. 일단은 무직자가 직장인 대출을 받으려면은 결국에 4대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무직자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요. 일정의 서류비를 준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180만 원에서 많게는 230만 원까지 업체에 돈을 준 다음에 명의자 정보를 넘기고 그 명의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위장 취업. 네, 서류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비대면으로 햇살론이나 아니면 직장인 대출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군 미필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많게는 2,000까지 받을 수 있고 국민필이? 네, 엄청 많이 나오네. 네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 군필 남자들은 3,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네. 네 맞아요. 그러면 4대 보험을 가입을 한다 그래서 바로 내는 건 아니잖아. 얼마나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려? 소요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2,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니 1, 2일 뭐 2, 3일이 아니고 몇 네. 달 아니야?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 3개월이 필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녔을 때 4대 보험 가입시켜 달라고 하면은 입사일부터 가입을 시켜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입사는 이때 했는데 이제 4대 보험 가입을 늦게 하는 것처럼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서 3개월 납부를 하는 거죠. 4대 보험을. 아, 그러니까 입사 2를 속이는 거구나. 네, 입사일을 속이고 그다음에 그 직장에 3개월 다닌 것처럼 서류 조작까지 싹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는 네. 입사일을 조작을 해서 밀린 3개월치를 한 번에 4대 보험을 내는 것처럼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급여는 현금으로 받는 것처럼 통장에 찍힌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급여는 현금으로 받은 것처럼 또 서류 조작을 해요. 그럼 그 서류 조작을 하면 네, 급여 내역이 없는데도 그게 돼? 그렇죠. 급여 내역이 없어도 일단 직장에서 실제로 급여를 현금 수령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 때문에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죠. 이건 몰랐던 세상이다. 네, 그게 가능하다고? 이거는 꽤 금액이 큰 거 같은데 신청인과 업자가 네. 있을 거 아니야. 몇 대 몇으로 나눠 이건? 평균적으로 6대 4로 나눕니다. 업자가 4를 가져가고 명의자는 6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흉악한 업자일수록 더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있고. 네, 와, 근데 금액이 1,000단위, 몇천 단위가 넘어가니까 꽤 크겠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3,000을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작업대출 업자가 가져가는 돈이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명의자가 가져가는 돈은 1,800만 원인 거죠. 그 서류 막 이 위조하는 서류 있잖아. 네, 이런 거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안 돼? 그거는 결국엔 다 포토샵이에요. 포토샵? 네, 포토샵으로 이제 진짜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또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로 납부를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면은 3개월치 납부 내역을 뗄 수가 있어요. 그거 떼고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나옵니다.
야, 포토샵만 잘하면 마음 먹으면 누구나 돈을 벌겠네 이거. 이게 포토샵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쪽 일을 알면서 포토샵을 잘하면은 무조건 악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게 먹힌다고? 네. 와. 그럼 직장명이랑 직장 주소, 네. 전화번호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업장이 있어요. 그 업장의 직장 가입자로 넣는 거예요. 아, 이 대출 업자들이 네. 연결돼 있는 업체들이 있다. 네. 그럼 거기에 전화번호 주고 그 업체 전화번호를 주는 거고 네. 거기서는 이제 확인 전화 오거나 네. 이러면 이제 하면- 거기서 받아주는 네, 거고.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 따로 안 줘도 돼?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서류비라는 명목으로 180만 원에서 230만 원 아, 그거는 이 대출 업자들이 주는 거야? 명의자들한테 받아서 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명의자는 네. 육이 아니네 결국엔. 네. 6이 아닌 거죠. 그런 세상이구나. 나 이건 몰랐는데. 와, 이게 먹힌다고? 그러면 빈이는 한 대출 건에 네. 가장 큰 금액이 얼마야? 이게 한 대출 건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업 대출이라는 거는 대출을 한 곳에서 왕창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조금씩 세분화해서 받기 때문에 한 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한 명을 상대로 직장인 대출을 받았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한 명의자로 네. 뭐 뽑을 수 있는 걸 다 끌어 모아서 뽑았어. 네. 이 제일 큰 금액은 얼마야? 제일 큰 금액은 오래 걸리더라도 제일 큰 금액을 뽑고 싶다 그러면 뭐 많게는 진짜 1억까지 나오는 경우도 봤고요. 평균적으로 5, 6천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최대한 많이 뽑았을 때 느낌이에요. 오래 걸린다는 그랬잖아. 네. 그거 올해 기준은 얼마야? 올해 기준은 기본 6개월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 그럼 그 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고 갚아요? 기본적으로 안 갚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명의자들이 오면은 물어봐요. 이 돈 갚으실 수 있겠냐? 그러면은 열의 여덟은 갚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태까지 지내면서 그 대출 금액을 갚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체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그러면 연체 신용불량자가 됐어. 네, 그럼 개인 파산 신청이야? 회생하고? 네.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지경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지. 네, 거의 대부분이. 왜냐면 젊은 나이의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갚는 것 자체가 자기 돈을 준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 갚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마지막으로가 이제 회생이라 그랬잖아. 네, 파산 신청하고 회생을 하는 거잖아. 네네. 근데 이 회생을 하고 나서 네, 이걸 이용해서 또 원상복구를 시킨 다음에 또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들도 되게 문의가 많이 오고, 문의가 많다고? 네,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냐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재탕을 또 해? 네, 대출을 받게 하는 거죠. 다시 또 서류 조작을 해서. 회생 이후에도 또 맘만 먹으면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셈이죠. 맷돌 손잡이 어디 갔냐? 예? 어이가 없네.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야,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유빈아, 네, 자기 신용을 날리면서까지 네, 이 작업 대출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네, 분명히. 네. 나라가 힘들수록 그게 많아. 그럼 그분들에게 경험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 있어? 직장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인 대출을 받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대출금 상환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돼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안 좋게 되신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직장인 작업 대출은 절대 안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경험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셨다가 추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신중하십시오. 비나, 저번에 중고차를 이용한 작대가 있다고 그랬잖아. 네, 수법이 어떤지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줘. 중고차 작업 대출의 수법은 결국에는 형님도 아시다시피 중고차 할부를 받는 수법이에요. 할부를 받아가지고 캐피탈과 연결을 해서 할부를 받고 여유 자금을 받는 수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명의자의 한도를 조회를 해야 되고, 저희는 실제 구매하는 것처럼 딜러한테 연락을 해서 할부 한도를 조회를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다들 아는 BMW 3 시리즈 아니면 벤츠 C클래스 일반적인 콤팩트 차들을 구매하고 나서, 그러면 한도 조회할 때 뭐 연결돼 있는 작업 대출을 하는 딜러가 있는 거야? 아니면 뭐야? 아니요, 저희는 실제로 구매하는 척을
해서 딜러한테 연락을 해요. 소비자인 것처럼. 네. 조회를 해. 네. 그리고 할부 한도를 조회를 해서 할부 한도가 나온다. 캐피탈 조회 한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딜러한테 직접 가서 차량을 보겠죠.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차들이 DB가 잘 나오는 BMW 3 시리즈 아니 또는 5 시리즈, 벤츠 같은 경우는 C클래스, E클래스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 위주로 고른 다음에 그러면은 DB가 많이 터지는 차를 고르는 거야? 그게 목표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최대한 한도를 끌어 모아야 되니까 여유 자금까지 생각하면은 최대한 DB가 나오는 쪽으로 알아보는 거죠. 일단 그러면 할부 조회, 그 다음에 DB를 그 할부 한도만큼 DB 높은 차를 보는 거네.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차를 구매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 구매를 한 뒤에는 이제 또 차량 담보대출이 있잖아요. 차량으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차량 담보대출이라면 네네. 캐피탈을 사용함으로써 저당이 걸려 있어. 네. 근데도 담보대출이 돼?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담보대출이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이제 업자들이 아는 개인 사채 쪽으로 돌리는 거죠, 차량 담보대출을. 차담보대출. 네. 어. 왜냐면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차를 구매했을 때 저당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주지가 않아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4금융권 아니면 개인 사채 이런 쪽으로 가서 차량 담보대출을 받는 수법이에요. 그러면은 차담보대출 업자들은 네. 저당이 걸려 있는데도 대출을 해준다? 그렇죠. 결국에는 어쨌든 그 차량을 본인이 가져가서 개인 렌트를 돌려도 되는 거고, 또는 아니면 그 차를 다른 데다 수출을 날려도 되는 거기 때문에. 수출, 불법 수출을 한다? 네. 그러면은 몇 프로가 나와? 저당이 걸려 있는 차가? 그렇게 큰 금액은 받지 못해요. 만약에 이제 BMW 3 시리즈 같은 경우에 뭐 나이 어린 명의자들 기준으로 했을 때 1,800만 원대가 나온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절반 이하의 가격도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럼 900? 900보다 더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 옛날 시절에 그 대포차 계산법이네? 네, 약간 반에 반이네? 그렇게 해서 또 그걸 맡기고 또 돈을 더 받아?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원금이 회수가 안 돼. 그럼 이제 그거는 그 사채업자들이 수출을 날리던 개인 렌트를 돌리던. 렌트를 돌리던. 네, 그러면 캐피탈로 받아서 사채에다가 차담보대출을 받았어. 네, 그럼 이 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DB 네. 여유자금이 있을 거고 네. 사채업자한테 받은 돈이 있을 거고. 네, 그러면 그 작업대출 업자랑 네, 캐피탈을 터뜨린 분이랑 네. 몇 대 몇으로 나눠 대부분? 기본적으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00만 원대의 차량을 구입을 하였을 때 DB가 2,000에서 2,100까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여유 자금이 그럼 300만 원인 거잖아요. 그 300만 원에서 뭐 딜러 수수료 이런 거 부가적인 거 다 빼면은 평균적으로 150 정도 남는다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6대 4로 나누긴 하는데요. 업자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히려 더 6대 4보다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업자가 소비자가? 업자가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업자가 6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업자가 7일 경우도 있고. 업자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 네, 그럼 피해자분들은 신용은 본인 신용으로 날렸지만 네, 더 적어질 수가 있는 거네?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업자들은 결국에 명의자들의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따지고 보면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수료가 얼마든 더 받고 싶어 하지 덜 받고 싶어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은 명의자들이 가져가는 돈은 적게 가져간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출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분들이 그 사채업자한테까지 차를 날렸어. 네, 그러면 이분들이 네. 이 차를 다시 되찾는 분들이 있어 없어? 네, 차를 되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 네, 근데 대부분 어때? 대부분 근데 포기를 하죠. 차를 되찾는 거를. 그럼 신용은 신용대로 날라가고. 네, 왜냐면 경찰에 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내 채널에 영상이 있겠지만 네, 이와 비슷한 걸로 네. 고생을 하신 분들을 내가 봤거든. 이것도 막 강제 이전 꺾고 막 그러지 않아? 네, 강제 이전 거의 강제 이전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해야죠. 필수다. 그러면 네,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에게 네. 경험자로서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일침 한번 놓아드려. 중고차 작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여유자금에다가 사채를 끌어다 써도 결국엔 수수료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결국엔 적을 수밖에 없고 차량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해보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중고차 작업대출은 절대 하지 마세요. 결국에 손해만 봅니다. 전 경험자의 말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동차 작업대출, DB 작업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마시고 이 작업대출을 생각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다시는 생각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로 고생하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전 경험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움드리겠습니다. 유빈아, 네. 너 그럼 작업 대출할 때 있잖아. 돈 어떻게 벌었어? 저는 작업 대출할 때 명의자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이 수수료가 명의자들이 받는 대출금에서 40%를 받았어요. 총 마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의 40%인 1,200만 원을 제가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서류비라는 명목으로 더 챙겨가는 방법이 있어요. 뭔 소리? 대부분 이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럼 이제 4대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서류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서류비를 내라고 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당황하지. 그럼 저희는 이제 핸드폰 개통을 시켜요. 핸드폰 개통? 네, 가개통이라고 하는 건데 핸드폰을 개통을 시켜가지고 이제 수출을 날리면은 핸드폰 그 한 대 값이 나와요. 개통을 해서 수출을 날린다. 근데 기본적으로 서류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2대 정도면 되는데 이제 서류비가 많이 모자르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오히려 저희는 더 개통을 시키거든요. 아, 거짓말로 더 많이 땡기려고? 네네. 그러면은 거짓말로 두 대면 되는 건데 거짓말을 쳐서 네 대를 뽑는 거잖아. 네. 그럼 이 나머지 두 대 값은 너가 챙기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개통하면 유심이 나오잖아요. 유심 나오지. 그러면 그 유심으로 소액결제랑 부가결제를 해서 현금화를 해요. 그러면은 두 개 합쳐도 거의 100만 원 돈이 나와요. 오, 많이 나오네? 네. 그 돈은 누구 거야? 그 돈도 이제 제가 먹는 거죠. 업자가? 네. 손님은 알아 이걸? 손님은 아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네. 무직자를 네. 서류 대금 핑계로 잡아서 네. 휴대폰을 개통을 하게 하는데 네. 여기서도 또 거짓말을 해서 두 대면 될 금액을 네 대라고 해가지고 네. 이 나머지 차액을 먹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휴대폰을 개통시켜 놓고 네. 그 유심으로 네. 또 거기서 결제를 해서 그럼 여기서도 또 그 마진을 취하는 거고. 네. 와, 그럼 잔인무도하네. 그럼 얼마가요? 총 얼마가 버는 거야? 기본적으로 일단 수수료 1,200만 원에다가 핸드폰 두 대 값이 거의 250만 원 정도 해요. 거기다가 소액결제 현금화가 아까 100만 원 가량 된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1,500, 1,600을 가져가는 거예요. 업자가? 네. 명의자는 얼마 가져가? 명의자는 이제 대출금의 60% 가져가는 거죠. 1,800만 원. 명의자 1,800, 너 얼마? 다 합쳐서? 저는 1,600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명의자한테 돈을 더 받고 싶다. 또 있어? 네. 어. 돈을 더 받고 싶다. 명의자도 추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받은 거 말고 또? 네. 어. 그럼 추가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서류비가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대출 받은 금액에서 또 300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또 대출을 해? 그리고 또 대출을 이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서류가 이만큼 들어가니 네. 300을 줘라. 네. 그리고 뭔가 조회해보지도 않고 도전도 안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데 네. 조회한 것처럼. 돈은 받아놓고 조회해봤는데 안 돼요. 이거야? 네. 이분은 1,500을 가지고 가는 거고. 저는 이제 1,900, 1,800, 1,900 그 정도 가져가는 거죠. 너는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이거 만약에 악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800이 될 수도 있는 거네. 진짜 악한 마음 먹으면 명의자가 받은 대출금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네. 다 어떻게 가지고 가? 그럼 명의자가 왜 있는 거야? 그럼 명의자는 그냥 시간이랑 돈만 다 날린 거죠. 대출은 받았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가?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주변 업자들은 제가 말한 방식 뭐 서류비가 더 필요하다. 아니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에 잔고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뽑아서 나한테 맡겨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나 몰라라? 네. 그거 진짜 사기네. 네, 진짜 사기죠. 그럼 명의만 날리는 거네? 대출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너한테 다 주는 거야? 네, 이런 업자도 많아? 생각보다 꽤 있어요. 생각보다 꽤 있다고? 네. 세네. 넌 그런 적 없다고? 네, 전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 아니야? 아니 진짜 없어요. 그 얼마나 했어 너? 건수로는? 꽤 이 건수로는 셀 수가 있나? 건수로는 못 셀 것 같아요. 그럼 네, 이걸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 정도 돼? 그래도 업 단위로는 벌었던 것 같아요. 몇 년 했어? 한 5년, 5년? 6년 5, 6년 정도 했어? 한것 같아요. 꽤 됐네. 네. 5, 6년 동안 총 수익이 어느 정도 돼? 대략은 잘 모르겠고 한 2,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낮추거나 업하지 않고? 네. 그럼 5, 6년 동안 2, 3억을 벌었어. 네. 이거에 대해서 너가 뭐 처벌을 받거나 형을 받은 적은 없고? 네. 결과는 없었어? 네. 이 업자들을 네. 처할 수 있는 뭐 형벌이나 이런 게 있어? 근데 업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결국엔 피해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명의자가 업자한테 서류를 받아갈 거 아니에요. 급여명세서라든가 국민건강납부내역서라든가 그거를 가라로 만들어서 명의자한테 주는데 명의자가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은행에 직접 가서 제출을 하고 대출금을 받는 순간 이제 사기죄에다가 왜냐면 실제로 있는 게 아닌 서류를 들고 가서 대출 받았으니까 사기죄에다가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죄 들어가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죠. 위조된 서류라고 그랬잖아. 이 위조된 서류가 네. 은행에서 먹혀? 네. 은행에서 먹힌다고? 네. 아, 먹혔으니까 대출을 받았겠지? 네. 이게 위조라고는 하는데 결국은 실제로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가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데 일을 하는 것처럼 위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들은 어떻게 뭘 믿고 해주는 거야, 서류를? 그것도 갈아요? 그것도 이제 명의자들 사업자 대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업장으로 어쨌든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직원도 있고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서 그 명의자 사업장에 직장 가입자로 넣는 거죠. 이 명의자들이 네. 피해 복구를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 있어? 솔직히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돼요. 이유가? 일단은 불법인 걸 알면서도 대출을 받으러 왔고 큰 틀로 얘기하면은 업자가 주는 가라 서류를 직접 들고 은행에 가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네, 가담죄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서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못 하겠구나, 그렇죠. 신고를 해도 본인은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네. 아, 그래서 그 업자들이 신고를 안 당하고 농락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대단하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네, 너 아까 말한 것처럼, 앞전에 말한 것처럼 네, 대출을 받게 하고 네, 돈을 다 먹는 애가 있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고를 안 당해? 신고하는 사람은 없어? 그것도 결국에는 어쨌든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기죄에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죄가 들어가서 그것도 솔직히 피해 보상 받기가 힘들죠. 그럼 그분들도 신고를 만약에 했어. 네. 그분들도 피해가 된다? 네,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힘들죠. 그 업자가 진짜 마음 먹기 따라 틀린 거구나, 이게 마진이. 네, 맞아요. 어차피 신고를 못 하는 거니까. 네, 야, 그러면 만약에 네, 너가 나한테 대출을 받겠어. 네, 근데 내가 취하는 건 하나도 없이 네. 너가 다 먹었어. 네. 다 쬐어. 네. 그럼 내가 열받았어. 네. 내 명의가 다 날아가면서도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신고를 했다? 네. 우리 같이 죽자는 식으로. 그러면 둘 다 처벌을 받지.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처벌은 처벌대로 받았는데 네. 돈을 회복이 안 돼? 복구할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 복구하는 방법은 이제 따로 민사소송을 또 따로 걸어야 돼요. 내가 너한테 형사처벌 받고 나서 민사를 걸라. 그럼 받을 수 있어? 웬만큼은 받아내는데 이제 업자 쪽에서 그냥 배째라 그러면은 사실상 못 받는 형식이 많죠. 아, 업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진짜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내 너가 너 명의로 아무것도 안 해. 네, 그럼 받을 수 없지, 민사 걸어도. 업자가 대포통장, 대포폰 쓰면 탑 없네? 너 명의로 차 안 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업자를 잡으려면 결국에 피해자가 생겨야 되고 피해자가 누구든 한 명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경찰 내에서 내사가 들어가서 그 업자를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업자를 잡기가 힘들죠. 그렇지, 보이지 않는 네, 범행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제3자인 제가 들었을 때도 잠깐 들었는데도 명의자는 피해 복구를 받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불법 대출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나 시청자분들에게 따끔하게 일침 한번 해드려. 불법 작업 대출을 받게 되면은 대출금 피해뿐만 아니라 신고를 했을 때 형사처벌의 피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해 금액을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불법 작업 대출은 절대 안 하시길 바랍니다.